그래서 이제 아까 스타인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스타인백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 스타인백을 쳐보시면 뭐 작품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둘 다 유명한 작가예요. 이제 스타인백은 미국의 작가고 미국 쪽이고 그다음에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작가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는 잠깐 여담인데 과연 이 셰익스피어가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제가 안 썼는데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니라서 셰익스피어의 학벌이 그런 생각 안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셰익스피어가 학력이 국졸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국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잘 써.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 거야. 이게 아마 그 당시의 시대를 이건 여담인데 알려드릴게. 이건 영문학을 안 하는 사람은 도저히 모르는 이야기예요.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이게 닥터 파우스트 이걸 쓴 사람이거든요. 닥터 파우스트 이런 걸 쓴 사람인데 하여튼 이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이름을 셰익스피어라고 써가지고 이 사람은 되게 막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학력도 되게 높고 막 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았나. 예, 그렇죠. 필명으로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분이 초등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썼다는 건 완전 의지하는 게 있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정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뭐 정말 작가가 될 정도면 엄청난데 어쨌든 그런 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그래요.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하루하루가 느릿느릿 기어간다.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 이런 표현들 봐보세요. 보통 사람이 쓰겠어요? 도저히 못 쓰지.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는 잘 모르고. 그래도 읽으면 멋있잖아. 아니 근데 이 멋있잖아요.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이라고 안 하고. 그 로미오와 줄리엣 제가 이야기했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요. 그 어떻게 이 담장을 그 줄리엣이 있는 곳에 캐플리 정원에 이제 로미오가 와요. 로미오가 이제 담장을 올라가니까 줄리엣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이 담장을 당신은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이야기했나요? 그거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어떤 사람 로미오 줄리엣 읽어봤냐 했더니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줄리엣은 못 읽어봤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 담장을 뛰어넘었습니까? 보세요. How did you overport 써보세요. overport this wall.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정도 알겠죠? 어떻게 당신은 이 벽을 영국 사람 오버펄치는 뛰어넘었습니까? 이게 줄리엣이 말해요. 줄리엣이 말해요. 로미오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이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얘기하겠지. 사다리 타고 올랐어요. 아니 사다리 타고 아니 그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고 사랑이 들어가게 하면 여러분이 멋지게 이야기해보세요. 사랑이란 말이 당신의 마음이 나를 감동시켜 불렀어요. 좋아요. 또 그 중에 아주 멋지네. 또 한번 이 한마디씩 해보세요. 어떻게 넘으셨나요? 이 담장을? 몰라요? 상상으로 이제 상상의 힘으로 뛰어넘었어요? 아니야. 어떻게 시적으로 얘기해봐라 이거지. 로미오처럼. 아유 날새겠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날라들어왔어. 자 보세요. 셰익스피어가 왜 세계적인 작가인지 알려드릴게. 보세요. 자 봐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이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됐죠? 어떻게 뛰어넘었냐? 보통 사람은 이걸 쓰라고 하면 사랑의 힘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이것만 써도 대단한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사랑의 힘으로 뛰어넘었다는데 뭐 할 말 있어?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유치하게 안 해. 자 보세요. 이 러브스는요. 이 어퍼스트로피스는 뭐뭐이라는 동격이에요. 동격. 라이트는 여기서 빛이 있는 가벼운이에요. 가벼운.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어. 사랑의 날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걸 넘기는 이 이상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랑 이것도 영어로 해야 더 멋있다니까. I overpearl this world with love's light wing. 이래야지. 이걸 우리말로 하는 것보다. 가벼운 날.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그러니까 과연 셰익스피어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는 하나 또 여담을 이야기하면 그 사망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태어난 시기인데 뭐 몇 년이라고 썼지만 그게 명확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정확하게 나올 수 없어. 근데 어쨌든 셰익스피어예요. 이해가시죠?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대단한.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평가가 많이.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토박인 이 존 스타인백의 문학은 11쪽에 밑에 두 번째 달라서 보고 있어요. 이 살리나스 계곡의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되게 비옥한 산과들이 있었대요.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살리나스 계곡 한번 쳐보세요. 그럼 되게 멋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살리나스 계곡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작가적 기질을 어디서 나왔냐면 하층민들을 이제 많이 만나는 자자. 이 셰익스피어가 아니 존 스타인백이 자 여기 들으세요. 동양 사상과 관련된 걸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존 스타인백의 어린 시절에 집에 요리사가 이 중국인이었대요. 존 스타인백이 지금 집에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요리하는 분이 중국인이에요. 리라는 중국인이었는데 그의 영향을 좀 받거나 뭐 이랬다는 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인백의 작품들은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스타인백의 작품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노의 포도는 뭐 이렇게 재밌진 않아요, 솔직히. 분노의 포도는 어떤 조드 일가가 이제 66번 국도를 가면서 막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노벨상을 받았지만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 예. 생지와 인간 빼놓고 다 재미없어요. 아 생지야 아니. 인간 좀 재밌었는데 다른 건 별로 재미없어. 분노의 포도는 별로 재미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근데 진주란 작품 정말 재밌어. 진주란 작품 재밌어. 이건 좀 재밌어. 이건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 근데 중학생도 다 읽을 수 있는 거. 예, 다 재밌죠. 아니 생지와 인간은 맥베스도 재밌고. 어쨌든 이 다시 이제 보세요. 이 인물들이 이제 이 존 스타인백의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은 되게 자연주의적인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인물, 사물을 바라보는.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도 이제 야심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프린트물 안 가지고 제가 다. 여기 다 보고 있어요. 여기 뭐? 파일로요. 파일이 있어요? 그럼 다행이다. 예, 알았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이제 13쪽으로 그럼 보고 있으면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공사상에서 내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마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상이 뭐냐 했더니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 비우는 게 공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비운다는 생각까지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이게 딱 명상하잖아요. 이렇게 선방에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비운다는 생각, 이게 참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하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막 졸기도 하고 막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참 어려워. 자기가 뭐 우리가 스님까지는 아니니까. 어쨌든 자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정말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정말 뭐 하나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러다가 죽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상은 그런 그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또 중요한 거죠. 현실을.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제가 이제 영어적인 이야기를 좀 썼어요. 13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걸 영어 교육학회에다가 제가 이제 투고했던 거라서 영어 교육학적인 측면을 보세요. 어차피 영어도 알면 좋으니까.
오늘날 영어에 대한 수요가 어때요? 되게 많죠. 지금도 영어 수요가 많아요. 지금 유치원부터 영어 공부해요. 지금. 네, 맞아요. 유치원이 뭐야? 막 태어나면서부터 A, B, C, D 막 할 걸 아마. 미쳤나 봐. 예, 맞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영어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고요. 권력과 지배, 여러분 그 푸코가 권력의 이론을 이야기했죠. 지식은 권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푸코가 한 말이에요. 지식은 권력이다. 지식은 그래요.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푸코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지식이 권력이에요. 지식이. 그래서 엘리트 정체성을 이제 막 과시해주는 도구죠. 정말 영어를 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쓴 그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 비즈니스도 편하고요. 외국의 기술, 과학, 문화도 습득을 하고요. 또 그런 출구도 되잖아요. 언어적 힘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화교육은 이제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이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한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이런 비교 문학을 강의를 해보니까 동양과 서양이 상당히 재밌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를 들면 왕을 동양에서는 폐하 이래요. 폐하 맞죠? 네. 근데 왜 폐하냐? 계단 아래라는 뜻인 거 아셨어요? 폐하가 왜 폐하가 계단 아래라는 뜻이에요. 이 폐가 계단 폐자거든요. 서양에서는 Your Majesty, 당신의 장엄이에요. 거기 뭐 프린트볼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되게 재밌는 거야. 계단 아래. 자, 그러니까 이 왕이 있죠. 나는 당신의 계단 아래 있어. 폐하야. 이해가요? 근데 이 서양은 Your Majesty죠. 당신의 장엄이야. 맞죠? 이건 뭐냐? 그러니까 동양은 자 왕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낮춰버려. 맞죠? 이게 폐하야. 서양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왕을 올려버려. 그게 다 같은 거야. 근데 개념이 다른 거죠. 근데 왕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낮추는 거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왕을 올리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뿐이지. 맞잖아요. 당신의 장엄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왕을 높인다는 거. 동기에는 이제 동기가 나와요.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는데 내적 동기는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도 없이 즐거움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완전 내적 동기죠. 여러분이 지금 이거 공부하는 게 뭐 이거 하면 뭘 준다 이런 뭐 또 학점을 딴다 이거 아닌데도 여러분 정말 이 문화교양학과 지식인답게 동기에 위해서. 내적 동기죠. 아니 누가 가야 된다가 아니라 뭐, 아니 근데 독서의 이해력이 풍부해지겠어요. 교수님 이렇게 아니 당연히 이제 좀 풍부해지시겠. 저는 뭐 공부를 하기가 뭐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외적 동기는 말 그대로 보세요. 공부의 이유를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너 이번에 90점 맞으면 내가 빕스 될 것 같게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해보셨죠 막. 그게 외적 동기야. 아니면 네가 이번에 90점 나면 10만 원 쏠게 이런 거. 그게 외적 동기야. 맞죠?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필자는 넘겨보세요. 이제 14쪽에 외국어 학습, 특히 영어 학습은 내적 동기가 강할 때 효과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외국어 학습을 내가 내적 동기를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동기를 유발을 해요? 내적 동기를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죠. TV라든가 이런 걸 애들한테 뭐 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적 동기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애 보고 읽으라고는 안 해.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광경이라든가 영어로 된 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걸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거는 이제 외적 동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깨달은 너 이거 읽어 이게 아니라 막 꼽아놔. 막 좋은 영어책이라든지 이런 걸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읽게 만들고 그런 게 다 내적 동기인 거죠.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퍼실러테이터라고 해요. 촉진자. 네? 퍼실러테이터. 이거 처음 들어봐요? 네. 되게 유명한 말인데. 한국말로 말씀해 주시면 알아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말로 촉진자라고 하는데 촉진자. 촉진을 시키는 사람. 근데 영어로 알아둬야 돼요. 이게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원래 퍼실러테이터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아, 촉진자가요? 네. 부모는 너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걸 퍼실러테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되게 재밌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소설 읽는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교육학까지 공부하잖아. 퍼실러테이터. 아니 퍼실러테이터.
테이터라고 씁니다. 네, 퍼실러테이터.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외국어를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게 크라시엔의 그 모형이 있어요. 거기 이제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크라시엔은 외국어를 찾으셨어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해 가능한 입력, 저 밑줄 쫙 쳐놓으세요. 밑줄 칠 수가 없구나. 하여튼 쓰세요. 그러면.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해 가능한 입력은 뭐냐? 어떤 단어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클래스는 이걸 뭐 I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I는 뭐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떤 학습 능력을 그냥 I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I 플러스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걸 이제 공부를 해. 어떤 걸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걸 공부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이 무작정 공부를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1940년대, 30년대 한국 문학이 있죠. 네. 1940년대 한국 문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940년대는 완전히 암흑기고 뭐 일제치하고 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 그리고 나서 40년대 작품이 어쩌고 돼요? 그 국문학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실제 이거 싫어해. 실제로 시험을 이렇게 냈대. 1940년대 한국 문학에 대해서 논하시오. 냈대요. 어떤 애가 별로 공부를 안 했겠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대답을 했대. 그 당시는 암흑기였으므로 논할 가치가 없어. 그 당시 암흑기니까. 멋지네. 멋지긴 한데 거의 비약점 맞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왜 암흑기고 어떤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특히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면 국문학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썰을 잘 풀어야 돼. 이해 가시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경 지식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현재 학습 능력이고 그 밑에도 이제 보면 외국어 그 밑에 있죠. 감시자 모형의 핵심적인 가설이 입력 가설인데 자연적인 순서 가설에 의하면 외국어의 자연적인 습득 환경에서는 문법 구조의 습득에는 자연적인 순서가 존재한다. 습득하는데 의식적인 학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우리나라에서 백날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아니구나.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했지만 지금 뭐 외국 사람들이 뭐 물어봐봐. 실제로 그랬대. 어떤 할머니한테 할머니 서울시청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외국인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나 영어 몰라. 나 영어 몰라. 그러더래요.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물어보는데 외국인만 보면 영어를 하는 줄 알고. 진짜 그랬다요. 하여튼 그래서 이 문법 구조의 이제 초기 단계에서 습득 단계를 나가려면 여기 나오는 거죠. 이해 가능한 입력. 아까 얘기했죠. 이해 가능한 입력이 뭐다? 배경 지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손자, 손녀라든가 이런 걸 아이들을 키우려면 이런 그 견과류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먹이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두뇌 발달이 촉진돼. 여러분 지금은 드셔봤자 의미가 없고요. 5세 이전에. 5세 이전에 나이 들어도 계속 뇌세포는 새로 나온다 그러는데.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고요. 그러니까 한 5세 이전에 많이 먹이면 뇌세포 발달 촉진이 된다. 진짜로. 자, 그래서 다시 그런 그 외국어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필자가 생각하는 밑에 써놨죠. 밑에다가 광범위한 독서 이야기 써놨죠. 네. 광범위하게 여러분 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거기 써놨잖아요. 영어 교육은 서양의 연구를 그러니까 언어를 연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동양의 언어와 연장선상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괴테도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구사하기 위한 방편을 지나지 않는다. 괴테가 그런 말 했어요. 보시죠. 우리가 외국어를 왜 공부하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구사하려고. 저도 이제 영문학도 있고 국문학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시를 영역해달라고 제가 의뢰를 받아. 그러면 제가 국문학을 공부한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만약에 영문학만 했으면 이걸 번역을 좀 더 예쁘고 맛깔스럽게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시 번역해놓은 거 보면 어떤 시는 읽고 싶지가 않아. 어렵죠. 맞아요. 번역 음을 맞춰 음률에 맞춰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는 외국 시가 있는 반면 똑같은 시인데 어떤 시 보면 나 그 시를 찾은 게 아니라 옛날에 이 음률 좋은 시를 찾았는데
어디서 이 시라고 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렇죠.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삶의 재현이고 이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인생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한 삶의 여정에 대한 탐구가 고양은 뭔지 알죠? 높이 떨친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란 말 여러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높이 떨친다. 이 떨칠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그냥 이걸 한자를 안 쓰고 우리말로 써볼게요. 민족의식의 고양이라는 이렇게 제가 예전에 고양이. 석사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민족의식의 고양이도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걸 이렇게 써줘야 돼. 그냥 말이에요. 이해 가요? 예. 이렇게. 그래서 고양이라는 게 높이 떨친다는 뜻이에요. 높이 떨친다. 우리 상상력을 고양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 이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필자는 문학 작품을 통한 영어 교육이 영어 공부에 있어서 문학 공부와 영어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강화물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학 작품을 이제 뭐 영문학 공부할 때 옛날 소시적이지 지금 그렇게 하나도 못해. 막 주홍 글씨 있잖아요. 주홍 글씨. 예. 그거 엄청 어렵거든요. 주홍 글씨 우리말로도 어렵잖아요. 나다니엘 후손의 작품인데 그걸 원서로 제가 다 읽었어요. 원서로 있는데 그 주홍 글씨의 첫 구절이 10줄이에요. 10줄. What's wrong with bearded man in sad colored garments 이렇게 시작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그래서 막 그런 걸 미친 거지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읽으라 못 읽죠. 근데 옛날 진짜로 그렇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원서를 공부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실력이 있으면 이 생자 인간 이런 것도 막 원서를 읽으면 좋아요. 원서로. 우리말로 읽기도 쉽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통한 영어 교육이 영어 공부에 있어서 문학 공부와 영어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강화물이고 문학 작품을 통한 영어 교육이 작품 감독의 즐거움 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즐거움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발전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교육학적인 것과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작품의 공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써봤는데 뭐 다른 들 재밌었죠? 네. 그 제가 존 스타인백의 여러분 여기 아까 늦게 오신 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 다음 시간에 세 작품을 좀 할 건데 자 하근찬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순환 2대 이거 단편 소설이 되게 짧아요. 네. 우리나라 것도 해야지. 네, 단편 소설. 재밌는 거로 해요. 그다음에 황순원의 재밌어 이거 정말. 황순원의 학은 읽어봤어요? 학 그다음에 존 스타인백의 진주. 이것들은 책 한 권 정도도 분량이 안 될 거예요. 김찬의 순환 시대예요? 순환 2대. 그러니까 2대에 걸쳐 순환이라. 아버지가 만두고 아버지 2대에 걸쳐 순환이라고. 2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두라고 만두 이름이. 아들이 진수예요. 진수. 이 두 사람에 걸친 순환이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순환 2대는 이거 이제 이 이야기 좀 할게요. 다음에 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하근찬 순환 2대는 이런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가 그 만주사변 때 일을 하다가 왼쪽 팔을 잃어버려요.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아들은 이제 6.25 그 전쟁에 갔다가 다리 하나를 잃어버려요. 다리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아들 막 기다리는데 아들이 무슨 성한 거라고 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리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좀 아버지로서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주막에서 막 술 마시다가 이렇게 갔는데 항마루가 이제 그 아버지는 다리는 2개니까 아들을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고 고등어 하나 들고 고등어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2대에 걸친 순환인데 정말 짠해요. 읽어보세요. 거짓말이니까. 이건 정말 저는 이제 작품 여러분이나 읽으라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고르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고르라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제가 박사니까 좀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게 이게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 정도는 어려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하근찬 순환 2대 읽으시고 이건 우리나라 책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황순의 학은 뭐냐면 두 사람의 친구의 이야기예요. 두 친구의 이야기인데 간단히 말하면
한 명은 이제 북한 쪽에 있었어. 북한에서 이제 살다가 한 명은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남한에서 북한 사람들 막 잡아가는 역할을 해. 근데 얘는 북한에 있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굴 잡아서 가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누구야? 북한의 친구. 북한의 친구였다고요. 그러면 잡아서 데리고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막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 키 조그만한 여자아이는 잘 크냐 막 시작해서 막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주인공이 야 우리 학사냥이나 할까? 그래요. 학사냥이나 할까? 학사냥하는 뭔 소리예요? 너 도망가. 그러니까 왜냐면 어린 시절에 이 두 친구가 학을 잡힌 학을 풀어주는 그런 추억이 있어 둘 다. 학이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올가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풀어준 추억이 있어. 그래서 학사냥이나 할까 하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죠? 그리고 나서 막 도망가. 그때 마침 단정학 한 마리가 하늘 위를 막 날아가.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여러분 항수는 소나기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소나기는 읽지 말라고. 소나기는 너무 뻔해서 이게 학을 읽어야 돼요. 학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존 스타인백의 진주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 진주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 존 스타인백의 진주는 어떤 작품이냐면 자, 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오늘 대충 알고 들으면 쉬우니까 이 아들이 코요티토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주인공이 키노예요. 키노. 이 키노라는 남자고 이 아들이 코요티토고 이 부인이 주안나 이 부인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알면 돼. 주인공, 아들, 부인. 그래서 근데 되게 가난하게 살아. 이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데 어느 날 이 키노가 정말 가난해.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파도 진료를 하겠어 안 해버려. 돈 없는 애야. 진료를 안 해. 근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조개도 잡고 하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진주를 발견해. 진주 있다만 막 이거보다 더 커. 엄청나게 큰 진주를 발견했어. 이 소문이 막 동네에 다 퍼지는 거예요. 이 소문 동네에 퍼져.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가려고 막 혈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막 집에 오면 막 숨어 있어. 진주 가져가려고. 숨어 있고 막 그러다가 이 코요티토가 전갈에 물려요 어느 날. 이제 전갈에 물려가지고 이제 좀 구해달라 했는데 안 구해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진주를 이제 캐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다는 생각을 들고. 그랬는데 이제 구해주기는커녕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 사람이 그러잖아 욕심이.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욕심이.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 그러다가 이 추격대들이 막 쫓아와요. 추격대들이 쫓아와. 이게 참 있으면 골치 아프고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예요. 쫓아와서 총을 쏘아. 누가 죽어요? 코요티토가 죽어버려. 총에 맞아가지고. 추격대 총에 맞아가지고 코요티토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동양사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 키노라는 그 주인공이 바다로 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진주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바다에서 막 빛내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걸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순환 이데하고 학은 제가 뭐 따로 논문을 안 썼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요거는 제 논문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결국 바다에 던지는데 제가 그 형제 투금이라는 그 한문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 공암진이라고 하는 곳에 두 형제가 가고 있었어. 공암진 나루터에 있었는데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갑자기 뭡니까 그 한 명이 이제 금 2덩이를 줍는 거예요. 금 2덩이를 주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금 2덩이를 주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를 그 뭡니까 나눠줘.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나눠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던져버려. 한 명 던지니까 왜 던졌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금이 2덩어리가 막 엄청나게 큰 금이 있어요. 이렇게 한 10돈이 뭐야 100돈 정도 돼.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자매든 뭐 하여튼 갔어. 그럼 두 개를 나눠줘. 그럼 야 우리 이거 금 팔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바다에 던져버려. 왜 던지냐고 하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형을 되게 뭐 이렇게 뭐지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이 금을 보니까 어때요? 아 이것도 내가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사람이 있을수록 더 있는 사람이 더 네. 무서운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건 요물간지다. 이 필요 없다. 진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갖고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아 형도 네 말이 맞다 하고 던지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제가 좀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이걸 형제 투금이라고 그래요. 진짜 찾아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형제가 금을 던졌다. 형제 투금. 아유 가지고 잘 살지. 형제 투금이라는 그 한문의 그 그래. 문장이 먹고 있거든요. 되면 말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본질적인 자아와 이기적인 자아와 본질적인 자아의 측면으로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제가 이제 비교문학적으로 논문을 한 15편 정도 썼어요. 박사논문 빼고. 박사논문은 이제 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썼는데 요 키노의 이야기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세 개 제가 대충 소리는 이야기 드렸는데 재밌을 것 같죠? 네. 다음 시간은 좀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까지 제가 2번 한 거는 조금 수준을 높이는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맨날 뭐 쉬운 이야기 소나기나 있고 뭐 그런 거만 읽으면 실력이 안 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연말에 작년 연말에 고도를 기다렸는데 연극을 봤는데 예. 책을 안 읽고 가니까 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고도를 기다리면 계속 그냥 음. 와서 또 기다렸다 또 가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막 나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정답은 없지만 제가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고 책을 다시 보니까 느낌이 좀 낫지 않아요? 듣기만 해요. 훨씬 낫죠. 에스트라곤과 이야기. 블라디미르의 의미가 뭐 머리는 이성을 의미하고 신발은 뭐 감성을 의미 여러 가지 막 알려드렸죠. 그 공부는 그래서 아는 만큼 배우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그냥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지.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경 지식이 없이 그 영어 I 플러스 1 하고 크라시안의 감시자 모양 I 플러스 1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되니까 제가 고도를 기다리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사 논문에 그 벨로우하고 그렇죠 허조그 이야기했잖아. 허조그. 오늘은 이제 생지와 인간하고 맥베스인데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 읽으셔야 돼.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장미의 뭐 이름 이런 거 푸코 뭐죠? 움베르토 에코, 움베르토 에코의 뭐 그런 것보다 쉽잖아요. 네. 원소는지 모르잖아. 그런 걸 읽어봤지. 기후학적으로. 뭔지 모르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읽으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요 세 작품을 해서 6월은 한 이제 어차피 저도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한 셋째 주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6월 셋째 주가 며칠이죠? 월요일날? 6월 17일이에요. 네, 17일인가 그때쯤 하죠. 왜냐면 저도 지금 시험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세 작품은 정말 명작이에요, 진짜 명작입니다. 7일 네, 그렇게 하여튼 알려드리고 21일 날. 네, 그때 하여튼 하시고 네.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없는 분은 그냥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 예, 그러니까 없는 분은 그냥 책에 열심히 읽으시고 하여튼 그래서 그 제가 이 세 작품을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랑비 옷 찾는 것처럼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해드리는 게 수준이 이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1년 가깝게 올해 정도만 올해까지는 뭐 해드려야지 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제가 하여튼 작품을 제가 선정을 해드릴게요. 저는 막 동서양을 다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선정하는 눈은 여러분보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읽으라는 대로 읽으세요. 그런데 그냥 뭐 여러분이 선정을 이거 합시다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읽으라는 대로 동양이든 이제 국문학적인 것도 제가 좀 할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영문학적인 것만 했고 국문학적인 것도 같이 할 건데 요 세 작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품들이 안 길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시면 저기 우리나라 작품 2권은 이제 빌릴 수 있는데 진주는 자 하나 요약하고 마칠게요. 진주는 그게 작품이 이제 그 시사 영어사에서 빨강 책 있잖아요. 시사 영어사 나오는 영한대역 문고 알아요? 몰라요? 시사 영어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에 영한대역 문고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빨강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진주가 있고 그냥 나온 진주도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진주는 페이지도 되게 짧아요. 한 20페이지, 25페이지 얼마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 세 권 다 주옥 같은 작품이니까 그래서 그 세 작품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 좀 드리고
영상들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고, 그래도 이제 뭐 이게 독서 모임이니까 한 말씀씩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느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어떠셨어요? 오늘 공부. 네, 제일 열심히 하시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한 말씀 하시면 되지 왜? 아니 책은 아니 생지와 인간을 재밌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진짜 인간의 삶이라는 게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 그 뭐가 됐다고 해서 너무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니 슬프긴 한데. 그리고 맥베스는 어땠어요? 맥베스는요. 나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아, 이거는 그래도 좀 삶의 바닥에 있는 민초들의 삶을 이야기한 거니까 이야기가 쉬운데 이거는 그 마녀들이 마녀가 아니라 그 뭐지 그 무슨 여신들이잖아요. 그게 그 새 마녀. 새 마녀가 그 저기 아니야 운명의 여신들 아니야? 그런 여신들이잖아요. 나와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흔들리잖아요. 말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주관적인 것보다 수동적인 면도 많이 있었다. 그런 걸 보면 참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게 나의 중심. 나 깨뜨고 계시네.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내가 내 사생활을 얘기해야 되는. 아이고 참. 언니한테 아니 너무 얘기했잖아. 깊게 안 하면 되지. 언니한테 얘기했다시피 남편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뭐 남편이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했어도 이 사람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누구를 탓을 게 별로 의미가 있지 않구나. 이 사람도 그래. 자기가 여지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그 뭐 왕이 덩컨 왕이 그냥 남도 아니잖아. 친족이잖아. 친족. 그렇죠. 사촌 형제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있는 거고 진짜 그렇죠. 영지도 주고. 맞아요. 더 잘해주려고 했죠. 네. 그리고 인정도 해주고 더 치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인정을 해줬는데 갑자기 그 말에 그 흔들리는 말에 마녀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진 거잖아. 뭐 삶도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어디 글에서 보니까 인간 개개인은 하나의 세계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세계의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구나.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때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놀러 온 사진 찍었는데 흔들리는 꽃만 때가 많지. 찍었어. 흔들리는 나무, 흔들리는 꽃만. 흔들리는 게 아름답잖아. 아름답긴 하지만 꺾어지지 말아야겠구나. 아이 뭐 오늘 뭐 완전 시각적으로 잘 짜주셨네. 아우. 진짜 흔들리는 게 아름다워. 아름다워. 바람이 많이 흔들리는 불어요. 게. 예. 그러니까 안 흔들리고 가만히 필 곳이 아름답겠어? 나는 바람 불 때 이렇게 흔들리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자연을 봤을 때. 그 정도의 생각을 하셨다면 뭐 국문학 좀 그래요? 하셔도 되겠네요. 자, 선생님 어땠어요?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국문학 다니는 봤어요. 만났어. 이렇게 그래서 난좀 우리 아들이 맨날 그래. 엄마 그냥 엄마의 일대기를 한번 써보는 것 인생에 일대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느껴서 그러는 거를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내가 그 2학년 때인가 국문학 다니는 사람을 봤어. 누군지는 몰라. 근데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글을 좀 잘 쓸 수 있냐고 물으니까 방법이 있대. 그러면서 국문학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이거를 계속해서 졸업을 하고 거기서 스톱이 된 거지. 근데 봐봐요 아까 내일 또 내일 뭐 그리고 또 내일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걸 쓰려면 책을 봐야 돼.
그렇죠. 제가 일단은 배경지. 카피를 해야 돼 내가. 네, 맞아요. 카피를 한 근데 다음에 하여튼 뭐 이 내용은 어떤 괜찮으셨어요? 두 권. 써머리만 읽으셨다고 저는 그랬죠? 오늘 이제 처음 왔는데요. 음. 좋은데요, 저는? 계속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읽어보지 지난주에 안 않고 오셨어. 처음 왔어. 처음 여기 왔어. 모임에 처음 왔어. 오라고 그래서 처음 왔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문자만 무슨 책을 읽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몰라도 돼요. 그냥 어차피 그런데 설명을 해야 문자가 되니까. 인간과 생지 뭐 어쩌고 내용가 나왔어. 제목을 따로 달리 그래서 그러면 내가 줄거리라도 그래도 보고 잘- 가야지. 찾아서 아니 만들었어요. 그렇게라도 잘하셨으면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예.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냥 듣고만 예. 그다음에 뭐 어떠셨어요? 오늘 뭐 저는 뭐 다 읽지는 못했어요. 예, 아니 못 읽어도 돼요. 읽어만 다 읽지는 못했는데 뭐 수행자 인간은 독서 흥미를 돋구더라고요. 그렇죠. 좀 재밌죠. 예. 그리고 구조가 재밌어 뭐 그래도. 이제 이야기 내용이. 저 교수님 강의 들음으로써 이제 제가 또 독서 표현 내용을 다음에 좀 보충할게요. 예. 예, 어떠셨어요? 두개 어, 공부하시고. 저는 생쥐와 인간 읽으면서 이 글에도 좀 시대적으로 늦게 쓴 거라서 그래서 조금 쉽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나 혼자서 좀 살아갈 수 없고 어차피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니 같은 경우는 뭐 조지가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데리고 이제 다니는 걸 보면서 좀 내가 좀 싫더라도 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멋진 조금 말을 했어요. 전문가시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맥베스는 시대적으로 너무 오래된 거여서 그런지 조금 내용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뭐 이제 왕이 대륙을 통해서 네. 죽이고 벌써 뭐 그러니까. 그냥 죄책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저기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야망들을 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했겠지만 우리는 또 현실에서 항상 뭔가를 이제 막 더 나은 무엇을 위해서 그거를 가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지 않았을 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오는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괴로울 수 그런데 있다는 어떻게 거지. 생각하면 누가 권력을 얻을 때 정당한 방법이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어. 이긴 자가 내가 정당한 그렇지. 거야라고 하는 정당한 맞아요. 거지. 그렇지. 그거는 역사는 자기의 중심을 승자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맥베스도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만약에 이렇게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권력 투쟁을 했다면 어쩌면 그래 나는 내가 신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내 운명이야. 나는 왕이 돼서 내 나라를 잘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죄책감에 흔들리진 않았지. 예. 자기의 중심이 있었다면. 그렇지. 네. 자기 생각을 가지니까. 자기의 중심이 이제 뭐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지 공부인 거예요. 좋아요. 문장은 답이 없으니까. 아니 이 맥베스를 보면서 이제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네,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조도 조금 뭐 이런 마음이 있지 그런데 않았을까? 그런 그렇죠, 욕심이 부분들이 있지. 항상 한편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지. 드러내지 그런 않지만. 거에 대한 그렇죠. 항상 불안은 있고. 그러니까 세조 맥베스의 이야기가 세조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런 생각. 느릿느릿 기억갔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한. 네.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마지막. 저는 교수님 강의 들으러 왔어요. 책은 안 읽으셨고